HSP, 매우 예민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거 그냥 예민한 성격 얘기 아니야?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기질은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타고난 감각 처리 방식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빛, 소리, 냄새, 사람의 표정 같은 자극이 남들보다 훨씬 강하게 다가오고 머릿속에 오래 남아 쉽게 잊히지 않죠. 그래서 조금만 시끄러운 곳에 있어도 금방 지치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습니다. 문제는 이런 예민함이 잘 관리되지 않으면 우울증, 불안장애, 심지어 대인관계 단절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본인이나 주변 사람 중 쉽게 지치고 사람 만난 뒤 유독 오래 회복하지 못하거나 남들이 못 느끼는 소리나 표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나요? 그렇다면 예민한 특성을 넘어서는 HSP라는 기질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HSP가 무엇이고 어떻게 나를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멘탈은 안녕하실까요? 멘탈 주치 수근원장의 임수근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사람 많은 곳에 다녀오면 하루 종일 기운이 빠지고 사소한 말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일, 시계 초침 소리, 옆 사람 숨소리, 남들은 못 듣는 그 예민한 소리에 마음이 불편해지는 순간들 말이죠. 일상 속 자극들이 생활을 괴롭고 힘들게 만들 정도라면 HSP라는 기질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기질이 잘 관리되지 않으면 우울증, 불안장애, 대인관계 회피 같은 심리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HSP가 정확히 무엇인지, 어떤 특징과 유형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기질을 잘 관리하며 살 수 있는지 진료 현장에서 만난 실제 사례와 함께 가장 현실적이고 도움되는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HSP의 정의와 기질적 특징. 여러분, 예민하다 라는 말 들으면 느낌이 어떠신가요? 대부분은 이 말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까다롭다, 소심하다, 별것 아닌 걸로 예민하다 라는 식으로요. 그런데 심리학에서 말하는 HSP, 즉 Highly Sensitive Person은 단순히 까다롭거나 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감각 처리 민감성이라는 독특한 기질을 타고난 사람을 의미합니다. HSP는 외부 자극, 즉 소리, 빛, 냄새, 온도 같은 물리적 환경 자극뿐 아니라 사람의 표정, 말투, 분위기, 관계 속 미묘한 변화 같은 정서적, 사회적 자극까지 평균보다 훨씬 깊고 강하게 받아들이고 처리합니다. 쉽게 말해 세상과 연결된 안테나가 매우 정밀하게 세팅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저는 진료 시간에 다른 사람들보다 안테나가 20개 정도 더 달려있는 경우일 수 있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잡음으로 넘어갈 신호도 HSP는 그 안에서 의미를 캐치하고 반응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약 15에서 20%, 많게는 25%까지 이 기질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즉, 5명 중 1명은 HSP라는 이야기입니다. 결코 소수만의 특성이 아니죠. 특히 중요한 점은 이건 질병이 아니라 타고난 성향이라는 겁니다. 유전적 요인과 발달 과정에서의 환경적 경험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기질이기 때문에 없애거나 고쳐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해하고 다루는 방식이 더 중요합니다. HSP의 장점은 창의성과 통찰력입니다. 미묘한 차이를 포착하는 감각은 예술, 디자인, 글쓰기, 연구, 상담 등에서 강점이 됩니다. 또한 타인의 기분 변화를 빠르게 감지하고 감정을 깊이 이해하는 공감 능력이 뛰어납니다. 환경의 변화를 빨리 알아차려 안전을 확보하는 본능적 행동이 발달해 있으며 작은 단서에서 의미를 찾아내 더 정교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극을 처리하다 보니 쉽게 피로를 느끼고 반복되는 강한 자극이나 부정적 경험에 장기간 노출되면 불안과 우울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또 실수나 부정적 사건을 오래 곱씹으며 자책하는 경향이 있어 스스로를 더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결국 HSP는 세상을 더 깊이 보고 더 강하게 느끼는 사람입니다. 이 특성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 강점이 될 수도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 기질을 어떻게 이해하고 관리하고 적절하게 활용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2. HSP의 일상생활 속 특징, 유형별 특징. 이제 HSP가 실제 일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유형별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HSP 분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감각 자극에 대한 높은 민감성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형광등 깜빡임, 시계 초침 소리,
옆 사람이 볼펜 딸깍거림 같은 소리도 머릿속에 오래 맴돌고 쉽게 피로를 유발합니다. 빛, 소리, 냄새, 촉감 같은 물리적 자극뿐 아니라 사람들의 표정 변화나 말투 속 감정도 금방 캐치하죠. 두 번째 특징은 정서적 공감 능력과 감정 흡수입니다. 타인의 기분 변화를 빠르게 알아채고 그 감정을 마치 내 일처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속상한 이야기를 하면 단순히 그랬구나에서 끝나지 않고 그 감정을 며칠 동안 곱씹으며 같이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이건 관계에서 깊은 신뢰를 쌓는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감정 쓰레기통이 되는 경험을 하며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피로감과 에너지 소모의 속도입니다. HSP 분들은 같은 일을 해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정보와 자극을 처리하기 때문에 모임이나 회의, 심지어 장보기 같은 사소한 활동 후에도 빨리 지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 충전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깊은 사고와 세밀한 분석이 있습니다. HSP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현상보다 그 이면을 생각하고 원인을 분석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대화를 하다가도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여러 번 곱씹고 사소한 행동에서도 숨은 의미를 찾으려 하죠. 이건 뛰어난 통찰력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과도하면 생각의 늪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HSP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향형 HSP. 혼자 있는 시간에서 에너지를 얻고 조용한 환경을 선호합니다. 사람을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대규모 모임이나 시끄러운 환경이 오래 지속되면 금방 소진됩니다. 두 번째, 외향형 HSP.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외향적이지만 여전히 자극에는 민감합니다. 즐겁게 대화를 나누다가도 집에 돌아오면 갑자기 기운이 빠지는 경우가 많죠. 대인관계를 활발히 하면서도 충전할 수 있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HSP 그리고 HSS. 흥미롭고 새로운 자극을 추구하면서도 그 자극에 쉽게 압도되는 모순적인 타입입니다. 예를 들어 여행, 모험, 새로운 경험을 좋아하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피로감과 긴장감이 빨리 찾아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감정 반응 우세형 그리고 인지 반응 우세형. 감정 반응 우세형은 타인의 기분에 깊게 이입하고 기쁨, 슬픔, 분노가 강하게 오래 지속됩니다. 반면 인지 반응 우세형은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반복적으로 분석하며 숨은 의미를 찾으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결국 HSP의 특징은 예민함 하나로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이건 단점이 아니라 세상을 더 세밀하게 느끼고 해석하는 하나의 기질이죠. 중요한 건 이 기질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느냐입니다. 마지막 파트에서는 HSP가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 HSP 테스트. 이제 나는 정말 HSP일까?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심리학자 엘레인 아론 박사가 고안한 HSP 체크리스트를 간단히 준비했습니다. 총 23개의 문항이 있는데요. 이 중 절반 이상인 12개 이상에 해당하면 HSP 기질을 비교적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화면에 체크리스트가 뜰 겁니다. 여러분은 영상을 잠시 멈추고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해보세요. 솔직하게 즉각적으로 답변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 체크해보셨나요? 해당하는 항목이 12개 이상이라면 HSP 기질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중요한 건 이 결과가 좋다 나쁘다를 가르는 기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건 단순히 내가 어떤 렌즈로 세상을 보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참고 자료일 뿐이에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말씀드릴 HSP를 극복하는 법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 HSP를 극복하는 법. HSP는 질병이 아니라 하나의 기질입니다. 그래서 고쳐야 한다는 접근보다 잘 활용하는 방법을 찾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기질을 인정하기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소리에 예민하지? 왜 사람 많은 곳이 힘들지? 이걸 성격의 문제라고 자책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불안과 피로가 커집니다. 대신 나는 이런 기질이 있으니까 나한테 맞는 환경을 선택해보자 라고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 시끄러운 식당이 불편하다면 미리 주변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조용한 장소를 제한하는 겁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자극을 미리 조절하는 생활 습관입니다. HSP는 작은 자극도 누적되면 쉽게 피로가 오기 때문에 미리 환경 필터를 적용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층간 소음이 심하면 소음 차단 이어폰이나
화이트 노이즈 기계를 쓰고 빛에 민감하면 커튼이나 조명 색 온도를 조절하는 거죠. 물리적 환경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피로도가 확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마음 근육 기르는 훈련입니다. 예민함의 단점은 외부 자극에 쉽게 휘둘린다는 것인데 명상, 호흡 이완, 요가 같은 루틴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면 자극에 대한 회복력이 빨라집니다. 이건 사고가 터지고 나서 수습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네 번째는 충전 시각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HSP는 하루 중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필수입니다. 사람과의 대화, 업무, 가사처럼 에너지를 소모하는 활동 뒤에는 혼자만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넣어야 합니다.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산책처럼 조용히 즐길 수 있는 활동이 좋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예민함이 불안, 우울, 공황 같은 증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면 이건 단순한 기질 문제가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나 심리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HSP는 버려야 할 단점이 아니라 잘 다듬으면 강점이 되는 기질입니다. 감각과 감정의 민감함은 예술성, 창의성, 통찰력 같은 큰 장점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민감함이 나를 소진시키지 않도록 환경관리와 마음관리가 함께 가야 됩니다. HSP는 절대 예민함이 문제인 성격 결함이 아닙니다. 누구나 가지고 태어날 수 있는 하나의 기질이고 관리 방법을 알면 충분히 강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예민함을 억누르거나 부정하기보다 나에게 맞는 환경과 생활 방식을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멘탈 주치 수근원장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이야기 나눠요.